안녕하세요. 자, 2021년 4월 17일 실시한 9급 형사법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뭐예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면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죠. 그래서 출석 없이 재판했다면 위법하다. 틀렸네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항소심 공판길에 증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 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예, 이거 위법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최근 판례인데 2020년 12월 24일 날 나온 판례니까 따끈따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 피고인 신문은 변호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인데 이런 걸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일체 허락 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예요? 피고인 신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요지서로 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변호인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안 된다. 위법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검사는 원래 나와야 됩니다. 공판길에. 근데 2회 이상 출석 통지받고 안 나올 때나 판결을 선고할 때는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맞죠? 3번. 4번. 법원은 며칠 전까지 송달해야 돼? 재래 공판길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한테 송달해야 됩니다. 맞죠? 답은 몇 번? 1번. 아주 무난하죠? 2번만 새로 나온 판례죠. 2번만.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그렇죠? 우리 영장주의 이런 것도 써 있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문 금지, 구속적 부심, 무죄 추정. 그렇죠?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진술 거부권, 고지받을 권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형사 보상, 자백의 보강 법칙, 일사부재리, 자백 배제,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그렇죠? 적법 절차.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그 다음에 사후 영장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그 헌법에 조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울 때 영변의 고구마 피자 진짜 맛있지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강일자 신속하게 공개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법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겠다. 국선변호인하고 사후영장은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외웠죠. 우리가 두 문자로. 한 방에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구속적 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맞죠? 이건 써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이게 형사법에 있죠.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디귿. 자,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 받으면 보상해 주죠. 형사보상이에요. 조문이 있습니다. 디귿. 리을. 자, 자백이 고문받은 건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자백 배제 법칙이죠. 자백 배제 법칙. 그 다음에 자백의 보강 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 맞죠? 보강 법칙. 그래서 됐고 미음.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다. 이거 영장실질심사예요. 이건 없어요. 이거 형사법에 있죠. 그래서 결국 가다라가 헌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맨날 나오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자, 그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거. 우리가 공소시효 부상을 따질 때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 중에서 1개를 가할 땐 중한형 갖고 하죠. 맞네요. 그 다음에 9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2개에 체류하고 있어요. 그럼 형사처벌 면할 목적 외국에 있는 거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그 다음에 약식 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 재판 회복 결정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지 사유는 오외제 보호소 각하 그것만 되죠. 5.18 특별법, 범인을 구해 도피, 재정 신청, 소년 보호 사건, 공수 제기, 대통령 재직 기간만 되니까 이때 다른 공범자의 시효는 계속 진행해야 되죠. 맞죠? 정지 사유 안 들어가요. 정지 사유는 딱 그 사유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변경된 죄명 갖고 공소 제기시 가서 따지죠. 이거 하도 많이 해서 변경된 죄명 갖고 공소 제기시. 그래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틀렸죠. 4번 틀렸어요. 4번 소송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단독 사건이 공소장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어요.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합의부가 단독 사건으로 바뀌면 꼭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은 신급마다 해야 되고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 선임은 1심에도 효력이 있죠. 신급 때리니까 됐고 3번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1차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이 갖고 그 검사의 수사권은 제한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범위로. 그다음에 4번 반의사 불벌죄의 피해자. 반의사 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여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변호인에게 야 가서 불벌해서 해주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여할 수 없다면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요? 4번. 5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이게 중요하죠. 선별한 다음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어요. 그럼 압수가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법관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데 영장하고 판결서 같은 것들은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요건을 안 갖춘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 현장이 없어요. 피처분자가. 그럼 제시가 불가능하죠? 이땐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시하지 않은 채 하면 위법하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했어요. 그리고 원본이나 이런 걸 안 보여줬어요. 그럼 위법이죠, 당연히. 이게 너무 많이 푼 판례들이죠. 이건 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옳지 않은 건 뭐야?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3번이네, 3번. 6번 전문 증거. 자, 전문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312조 사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은 뭐예요?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말 그대로죠. 적법한 절차니까. 2번 형사법 313조에 따르면 피고인 작성한 진술서. 이건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만 증거를 할 수 있고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는 증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니죠. 이게 법이 개정돼 갖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는 객관적 자료 이런 거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포렌식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객관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2번이. 3번. 자, 외국 거주는 뭐야? 외국에 거주하는 것만 갖고 해야 돼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오기 힘들어야 돼. 오기 힘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보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은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특신 상태라는 게 뭐야? 그 믿을 만한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임의성이나 이런 걸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옳지 않은 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제가 그랬죠. 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거는 비교 형량해야 된다. 그렇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비교 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맞죠? 우리 통비법에서 했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안 돼요. 우당탕한 대화가 아니었죠. 이건 증거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과 같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면서 별건 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새로 영장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별건 압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압수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럼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틀렸어요, 3번. 4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예외. 원래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증거로 못 쓰지만 예외적으로 실체 진실이 엄청 중요하고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을 땐 씁니다. 그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8번. 1번.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범죄 구속 요건을 밝히기 위해서 하니까 엄격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증거서를 거친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서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모두 진술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관이 사실 인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진다. 맞죠? 유전자 검사 이런 거는 함부로 막 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자가 맞습니다. 99.999% 맞습니다. 아니야. 얼굴이 틀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거는 상당한 구속력이 있죠. 3번.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 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실효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맞죠? 그 똑같은 거 갖고 해야 되지 중간에 변조하면 안 되겠죠.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짐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의 실효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돼야 돼요. 또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유지되지 않더라도 구속력 간다 틀렸어요. 그렇죠? 인수인계 절차가 해야 되고 그걸 다 기록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적법성이 있죠. 왜? 증거 조작하잖아요, 중간에. 4번. 여러분, 우리가 전문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진술 증거에 대해, 그 다음에 진실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써야 돼요. 요 두 개만 있으면 다 전문 증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가 크게 다를 바 없고, 맞죠? 압수 후에 보관, 출력 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무법칙이 적용된다. 예, 맞죠? 그렇죠? 이거 출력해서 진술 증거 쓸 때는 전무법칙이 적용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9번.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공부할 땐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형사법, 제가 형법을 만점 맞고 통과해서 1차 시험 통과하고 형사법 공부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가끔 강의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게 거의 뻔한데, 처음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맨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 왜 못 알아듣지? 나처럼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딱 하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 후회해요. 내가 생각 잘못했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야 돼요. 이게 수험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반복하면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그냥 강의도 계속 들으세요. 한 번 하고 기본 수업을 한 3번 정도 들어야 돼요. 빨리 돌리세요. 빨리. 보고 뭐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돌려. 한 3번 정도 계속 들으면 알아들어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계속해요. 그럼 돼요. 근데 자꾸 혼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기억.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하는.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청에 의한 증거사가 원칙이지만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틀렸어요. 자,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증거사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억, 니은 똑같은 원리예요. 직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디귿.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면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게 될 때는 상대방이 신청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아니죠.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해요. 그러면 자백 진술을 먼저 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선입관이 들어서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조사합니다. 우리도 전에 이게 나왔죠, 이게. 그래서 자백 진술을 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를 조사하기 전에,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조사해야 되는 틀렸어요. 맨 나중에 해야 돼요. 다 틀렸네요. 이게 다 기출 문제죠, 이거 다. 전에 있던 문제들이고. 넘어가시고. 불이익 변경. 자, 소송 비용을 올렸어요. 불이익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너무 쉽죠. 소송 비용은 불이익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형이 아니므로. 그 다음에 경합범. 자, 경합범 중에서 경합범은 원래 따로따로 노는데 경합범에 대해서 A죄, B죄인데 경합범인데 한계형이 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거 묶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재심 사유가 있고 그 문제죠? 여기는 재심 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재심 개시 결정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만 심판돼서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형 사유로만 고려해요. 그래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그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맞죠? 재심은 무조건 피고인한테 불이익하기는 못합니다, 여러분. 재심은.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 3번이 왜 바뀐 거죠? 우리가 3번이 뭐예요? 부정경과 정경을 따질 때 옛날엔 판례가 단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요새는 중간형을 기준합니다. 중간형.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의 판단은 부정경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돼야 된다. 이게 판례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벌금형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노역장 유치시키죠? 근데 그게 징역보다 길어요. 그래도 그건 경한 겁니다. 그렇죠? 벌금형이기 때문에 징역보다 경한 거예요. 설령 노역장 유치기간이 더 늘어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11번. 공소 제기 후에 수사입니다. 우리 공소 제기 후에 수사는 원칙으로 할 수는 있지만 공판 중심주의나 당사자 대등주의를 깨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제수사는 특히 안 됩니다. 1번 볼까요?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네요. 그럼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었죠.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이 구속하는 거지 검사가 구속하면 안 됩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가 공소 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있다 그랬죠? 쓴 걸 쓴다 그랬어요. 맞네요. 3번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었죠? 이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판사한테 받아서는 안 된다 했어요. 법원이 하는 거지. 됐고 피고인에 대한 수소부분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공소 제기 후에 강제수사는 안 돼요.
그래서 검사가 구속하고 압수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거 뭐가 있어요?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압수액은 돼요. 이거 되고 구속 현장이니까 영수증 없어도 되죠. 그 다음에 이미 제출물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개만. 그래서 맞는 얘기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것도 뭐 많이 나왔고 좀 기본반 한 사람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거. 자,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벌금형을 받았겠죠?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했어요. 그럼 불이익이 적용돼야 되는데 법정에 유기형만 있어요.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판례가 이게 뭐라 그래요? 자, 지금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이게 유기형밖에 안 되는 해로 공소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해요? 법원에서 아니 벌금형에서 유기형이면 불이익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래요? 아니지 바보야. 동일성이 있으면 무조건 공소명령하고 다만 중환형은 때릴 수 없다. 바꿔줘야 된다. 바꿔주긴 주는데 중환형은 못 때린다 이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면 틀렸어요. 허용되지만 바꿔주지만 중환형은 못 때리는 거죠. 왜? 공소명령은 동일성이 있으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자, 2번.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때는 뭘 따져본다 그랬어요?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공소장 안 바꾸고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2번 맞죠? 3번.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으면 공소장 변경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스스로 철회가 돼요. 4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 맞죠? 의무입니다. 허가는 의무예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13번.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우려는 구속사유예요? 고려사항이에요? 고려사항이죠. 이게 독립된 구속사유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거는 수임 판사니까 대항선이 없어요. 그래서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하는 경우, 그렇죠? 이거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죠? 언제부터 기선해? 영장 발부한 때야 실제로 체포한 때부터야. 실제로 체포한 날부터. 맞죠? 그리고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 날 때까지 기한은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 때까지. 맞네요. 4번.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예요. 이 사람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을 끌고 올 수 있어요. 구인할 수 없다면 틀렸어요. 구인이 되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너무 많이 풀어서 이거는 뭐. 그렇죠? 14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즉시 항고는 며칠이에요? 7일이죠? 법이 개정돼서 항소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소기간은 언제부터 돼요? 선고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판결 등본이 송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이게 불출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항고는 즉시 항고 이외에는 집행 정지율이 없죠? 맞아요. 즉시 항고만 집행을 정지하는데, 하지만 원심법원은 필요할 때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집행 정지 효력이 안 따라오지만 법원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면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야? 4번. 15번.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간이 공판 절차를 할 수 있어요. 맞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간이 공판 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되죠.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취소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전문 증거에 대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이의가 있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아니죠.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틀렸네요. 간이 공판 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문 증거 막 썼죠. 증거사 대강했으니까 공판 절차 갱신해야 돼요. 근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그대로네요.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야? 3번입니다. 3번. 16번. 옳지 않은 거. 재촉 원인은 예시적이에요? 아닙니다. 재촉 원인은 딱 정해진 것만 돼요. 열거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으면 재촉 원인이 된다. 아닙니다. 딱 정해진 것만 돼요. 깊이가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을 때죠. 그러니까 1번 바로 틀렸네.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한 법관은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심은 2심의 1심이지 영장 발부 관여한 법관 여기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번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는 건 뭐야? 통상인의 판단으로 우리가 일반인 생활할 때 이건 불공평하다 할 재판할 것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럴 때. 그 다음에 변론 종교로 재판부의 기피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어때? 원래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을 정지해야 됩니다. 단 급속을 요할 때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죠. 변론 종결 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때 와서 기피 신청 안 하면 그냥 정지 안 하고 판결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1번. 17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체포적부심의 결정에는 항고가 안 돼요. 맞죠? 하지만 피의자 보석 결정에 보통항고 됩니다. 1번 맞네.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땐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죠. 도인 출조회니까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출석에 위반하거나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석 취소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어요. 보석 결정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을 안 받은 채 동의도 없어요. 혈액을 채취해서. 여러분 혈액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동의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동의를 안 해주면 영장 받아서 하면 돼요. 압수영장 또는 감정청구장. 근데 그것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후영장도 안 받았어요. 정신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거지. 그러면 이런 거는 유죄 증거로 못 쓰죠? 동의 얻어도 안 됩니다. 동의 얻어도 안 돼요. 근데 여기 판례가 뭐랬어요? 동의가 있으면 된다. 틀렸죠. 4번. 자,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죠. 하려고 하는데 얘가 순순히 안 따라요. 그리고 영장 받았는데도 이제 좀 소변 채취 주죠. 아무리 동의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해서 끌고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용력을 행사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끌고 갈 수 있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틀렸네요. 18번. 이거 넘기다 찔렸네요. 미안해요. 깜짝 놀랐네요. 오늘 되는 게 많은 날이네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국민참여재판에 변론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론을 선정해야 되죠? 맞습니다. 다 직권으로 해요. 뭐만 신청이요? 빈 곳만. 2번 배심원은 사실인정, 법률 적용, 양형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 있죠. 하지만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증거 능력에 관여할 수 없어요. 3번 자, 피고인의 국민참여 불이망,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했는데 어떤 거야?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의 충분한 안내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위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왜? 잘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참여재판 하실래요? 국민참여가 뭔데요? 아, 그런 거 있어요. 하실래요? 안 할래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번. 국민참여 신청했어요. 피고인이. 그럼 개시 결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공소제기하면 재판해줄게 이렇게 결정 안 하지. 그냥 날짜 잡아서 하면 됩니다. 개시 결정할 필요 없어요. 4번 답이죠. 이게 다 기출문제지 푼 문제네요. 자, 19번. 이제 2개만 하면 끝.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화이팅.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그러면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어떻게 해요? 적법 절차 플러스 내용의 인정. 맞죠? 기억 맞고. 니은.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서 공사실을 낭독해야 되죠.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공소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낭독 또는 요지를 생략하도록.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형을 선고할 때는 상소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 부분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죠. 맞습니다. 리을.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결정에 불복이 안 됩니다. 자, 항고할 수 있다면 틀렸어요. 미음.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맞네요.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옳지 않은 건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나라. 답은 2번입니다. 20번.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미결구금을 당하여 보상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 안 하고 사망했어요. 그럼 보상 청구는 상속이 됩니다. 양도나 압류는 안 돼도. 그래서 상속인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한 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 무죄받고 다른 부분에 유죄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무죄받아서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수사기관은 이해할 만하죠? 그러면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금지다. 아닙니다. 형사 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틀렸죠. 3번. 그 다음에 보상 이유가 있을 때는 보상 결정해야 되고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항고할 수 있죠? 일주일 내에.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됐습니다. 다 했고. 문제가 무난하죠? 이 형사소송법은 제가 볼 때는 공부 좀 하신 분은 100점 맞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공부의 비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시고 정확히 보시고 그리고 자주 보고 정확히 보려면 어떻게 해요?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양을 내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기출문제가 바이블입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거를 꼭 맞추셔야 돼요. 그게 합격의 길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기출문제를 자꾸 반복하시고 하시면 기본사하고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하여튼 수험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반복. 오늘 수고하셨습니다.